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주춤하던 마라톤 열풍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천 명의 동호인들이 섬진강변에서 열띤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 새해 벽두부터 후끈 달아오른 마라톤 레이스의 열기.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출발의 함성이 올해 벌써 20여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려 350개 대회, 하루 한 건꼴의 마라톤 레이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춤했던 마라톤 붐이 과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니어층들의 마라톤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불붙은 마라톤의 열기는 새봄 섬진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에 참가 예정자가 무려 7천여 명.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하며 10km 이상 레이스 기준으로는 호남 최대 규모의 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초봄 매화 꽃길이 주는 운치 외에 지역 간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달리기 매니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마라톤을 달리게 된 동기가 영원한 화합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동 사람으로서 현장까지 한번 달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봤었습니다. 때이른 봄 기온으로 섬진강변의 매화꽃들도 이미 꽃망울을 틔워가는 상황. 다시 고조되는 마라톤의 열기 속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건각들의 함성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와 세이셸 공화국이 스포츠와 청소년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순천 남승용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의 체육 청소년부 장관과 만나 남승용 마라톤 대회와 세이셸 에코 마라톤 대회의 선수단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세이셸 체육위원회 관계자가 순천시를 방문해 세이셸 청소년 페스티벌에 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제 등 양국 간 청소년 문화교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순천 남승용 마라톤 조직위는 세이셸 현지 마라톤과 문화교류 이벤트에 참가해 순천만 국가정원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라 여수시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연이어 들어섭니다. 주식회사 라이프플러스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모두 252억 원을 들여 지상 12층 204실 규모의 관광 호텔을 건립하고 여수 비치 리조트도 104실 규모의 관광 호스텔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중소형 숙박시설의 허가 문의도 꾸준히 이어져 지난해 이후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수만 61곳 1000여실에 이르고 있어 숙박업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국내 주요 그룹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다른 업체와의 빅딜로 몸집을 키우는가 하면 신규 사업으로 수익 개선에 나선 결과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내 LG화학은 지난해 기초 소재인 에틸렌 가격 호조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범용 제품과 함께 청주 공장에 핸드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어 북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고객사로 참여했습니다. LG화학은 울산의 동부 파만농 인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작물 보호제와 비료 등 국내 최대 농자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어서 그룹 내에서 LG전자와 함께 주력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와 물 그리고 그린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삼성 SDI의 석유화학 부문 90%를 인수하고 몸집을 키웠습니다. 매출액만 단번에 14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직 롯데그룹 주력 업종인 롯데쇼핑 매출액 29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롯데케미칼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화케미칼도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만 그룹 주력사인 한화생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확장이나 또 유사 사업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로 봐서는 그룹의 주력 사업장으로 발전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러 부문에서 경기 지표가 예전 같지 않지만 지역 내 석유 화학사들의 몸집 키우기와 신규 사업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그룹 내 화학사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전남도 내 고소득 임업인 가운데 광양 지역 출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임업인 291명을 분석한 결과 광양 출신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이 41명, 이어 장흥과 장성, 순천, 구례의 순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을 달성한 임업인 단체는 고흥 웰빙 취나물 영농조합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고흥 미역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고흥어가 260여 곳에서 미역 11만 톤을 생산해 모두 134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일본 등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흥 미역은 지난 2012년 수산물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까 싶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군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 지침입니다. 각급 기관장은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도청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벌칙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지침을 내린 곳이 국정원인데다가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도 설비를 도입하는 곳이 있고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의회에서 제지를 받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랬거든요, 저희가. 국정원은 진화하는 도청 기술에 맞춰 무선 도청을 막을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것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는 지침은 의무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 때문에 낮은 실효성에 비해서 국정원의 지침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인 참개구리를 사육하는 곳이 한평에 있는데요.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을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한가롭게 인공연못을 누빕니다. 토종 참개구리로 갈색 등줄과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뱀과 개구리 등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한평의 양서 파충류 전시관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장 바빠진 곳은 경칩을 맞은 개구리 전시관.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에게 곱등이 등 곤충 먹이를 주느라 분주합니다. 벽을 기어오르던 청개구리는 잠시 멈춰서 겨우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배부 위에 붉은 점이 있는 무당개구리는 아직은 잠에서 덜 깨난 듯 느리게 움직입니다. 활동을 하고 먹이 활동이 더 활성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봄철을 맞이해서 보면은 저희들도 이 개구리들이 다 깨어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칩과 함께 다시 시작된 개구리들의 힘찬 뜀뛰기가 봄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는 9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 부분일식 관측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찾아오는 이번 부분일식 현상은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이어지며 공개 관측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고흥구는 행사 시간 동안 관측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참가 시민들이 일식의 진행 상태를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관측 기록지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이 일제히 철거되고 한옥 보존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여수시는 올해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치된 빈집 40여 동을 정비하기로 하고 1년 이상 비어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옥을 중점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문화유산인 한옥을 보존하고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옥 건립 신청을 받아 한옥 신축이나 개축 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판매된 여수 바다로 티켓 이용객이 2,500여 명을 집계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월부터 3개월 동안 여수 지역 8개 항로의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수 바다로 티켓을 판매한 결과 모두 2,554명이 티켓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해당 기간의 여객선 수송 실적은 23만 7천여 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17만여 명보다 33%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신대지구 비리 사건의 주체인 중흥건설에 공개 사과와 함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중흥건설의 주장으로 시작된 순천시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법원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며 근거도 없이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기업은 이제 순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기업 윤리에 어긋난 중흥건설의 비리로 순천시까지 부정부패의 도시로 비치면서 청렴 도시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과하면서 천둥 소리에 놀라 잠자던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왔는데요. 차츰 비가 오기 시작해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마치 여름철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균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또 올봄 첫 황사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짙은 황사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